실존주의 C. 근대 이성주의 붕괴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의 혼란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동시에 냉전으로 인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갈등은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탄생했다. 실존주의는 원래 키에르케고르나 야스퍼스 등에 의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사상적 조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은 20세기 프랑스에서 열정적으로 활약한 사르트르였다. 그는 실존주의를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눠 키에르케고르를 전자에 배치하고 자신은 후자에 배치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실존주의자로 분류된 수많은 철학자와 작가, 사회운동가가 있어서 실존주의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상가의 공통점만 추려서 간략히 알려보려고 한다. 실존주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선 존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자, 돼지, 인간의 세 가지 존재자를 생각해보자. 이자는 본질로서 존재한다. 이자의 본질은 단적으로 앉는 것으로 이자의 본질은 개별적 이자보다 중요하다. 만약 특정 이자가 다리가 부러져서 앉는 것이라는 본질을 상실했다면 그 이자는 폐기될 것이다. 이자에게 본질은 무엇보다도 선행한다. 마찬가지로 돼지도 본질로 존재한다. 돼지의 본질은 먹는 것이다. 물론 돼지는 동의하지 않았겠지만 반대 의사를 개진하지 않으니 우리가 규정하자. 만약 병에 걸려서 못 먹게 되었다면 돼지는 본질을 상실했으므로 살처분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재도 생각해보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말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신의 피조물인가? 이 물음은 오랜 시간 서구 역사에서 종교와 철학과 과학으로 심도 있게 논쟁되어 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본질을 상실하면 인간을 파괴할 만한 본질은 찾을 수 없다. 말하지 못해도 인간은 가치가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인간은 가치가 있다. 즉 인간은 이자나 돼지처럼 단일한 본질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고정된 본질을 갖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자에 대한 이름이 실존이다. 인간은 실존의 방식으로 존재했다. 문제는 규명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을 억압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 사회, 가족, 관습, 도덕, 종교, 철학, 과학은 우리를 본질로 규정하려고 한다. 우리는 국민으로, 아들과 딸로, 피조물로, 이성적 존재로, 사회원으로, 군인으로 규정되어 왔고 스스로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의 본질이 아니며 나는 본질을 가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그렇다면 본질로 존재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에게 뒤집혀 씌워진 본질을 하나씩 벗어내고 어떠한 규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나에게는 단 세 가지만 남게 된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규정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실존하는 존재다. 사르트르는 이에 대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저주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기존의 권위와 체계에 저항하는 이러한 실존주의 사상은 1968년 유럽 68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고 전 세계로 퍼져 탈근대적이고 탈이념적인 포스트모던의 도래를 준비하게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현대 철학을 정리해보자. 칸트와 니체 이후에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가시적 대립은 완화되고 현대 철학은 복잡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중 우리는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을 알아보았다.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탐구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회의주의적 측면이 세련되게 발전되어 온 실존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우리가 이 책의 도입부인 진리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던 포스트 모던이 등장이다. 최종 정리. 우리는 처음 시작을 진리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진리는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있었다. 절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상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일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회의주의도 있었다. 진리에 대한 이 세 가지 태도는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틀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진리는 원시에는 자연신, 고대에는 신화, 중세에는 유일신의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근대가 되어서는 이성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진리의 강력한 후보였던 이성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학문의 내적인 붕괴를 거치며 그 지위를 이심받았다. 근대의 폭력적 기결은 이성에 반대하는 새로운 시대인 현대 포스트모던을 발생시켰다. 포스트모던은 중세와 근대의 이분법적 폭력 성을 극복하고 다원적 세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리의 역사에 이어 우리는 본격적으로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무수히 많은 철학자와 사상이 등장하는 복잡한 철학사를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절대주의는 보편적이고 확실하며 이성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반면 상대주의는 변화하고 운동하는 현실적인 진리를 추구했다. 이들과는 달리 회의주의는 진리 자체에 대한 이심과 거부가 주된 내용이었다. 절대주의 전통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시작되어 중세의 교부 철학과 실제론을 거쳐 근대 합리론으로 이어진다. 반면 상대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출발해서 중세의 스콜라 철학과 유명론을 거쳐 근대 경험론에 와서 닿는다.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인물이 칸트이고 이후에 헤겔과 마르크스가 이를 이어간다. 현대에 이르러서 하이데거가 존재를,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탐구한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철학의 주요 담론이었던 가운데 회의주의는 철학사에서 대체로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피스트에서 쇼펜하우어, 니체의 실존주의로 이어지고 결국 현대의 포스트모던이 등장하면서 회의주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념과 사상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철학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